자, 일단 뭐 마무리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 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지수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들은 그냥 기본 개념들이 되는 거고, 이 단원 자체가 우리가 단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과 중에 항상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파트는 수와 식이야. 그러니까 숫자하고 식, 이제 다항식 이렇게 연결돼서가 항상 첫 번째 파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수, 이제 다음에 배우는 로그, 이것도 사실은 수야, 수. 다만 실수의 범위를 벗어났다 해서 초월수라는 말을 쓴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해요. 수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딱 그 유형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편하게 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썼는데, 이 명심할 건 숫자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랬을 때 이 숫자에 관련된 문제에 뭔가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할 게 있어요. 집중할 게. 수에 관련된 문제에서 집중할 건 바로 소인수예요. 소인수. 소인수 분해다라는 데서 나온 소인수입니다. 자, 소인수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숫자 문제가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게 말리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소인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볍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세제곱은 2를 A래요. 그 다음에 루트 3을 B래요. 오케이? 이래 놓고 나서 그러면 자, 뭐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냥 가볍게 5제곱근 72를 A와 B로 나타내라.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소인수란 얘기야. 72라는 숫자는 8, 9, 72, 즉 2의 세제곱이고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하고 3이라는 소인수가 필요한 거고, 위에 나와 있는 조건에서 2하고 3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뽑아내려면 세제곱은 2가 A니까 2는 뭐가 되겠어? A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지? 루트 3이 B니까 3은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에, 자, 5제곱근이라는 얘기는 5분의 1승이니까 그럼 집어넣죠. 2가 A 세제곱이면 2의 세제곱이면 A의 9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이 B제곱이니까 B의 4승의 전체 5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해서 A의 5분의 9승 곱하기 B의 5분의 4승입니다. 가 정답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하나 더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하나 더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유형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달려왔던 유형인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예를 들어서 3분의 n이 여기 3분의 n, 3분의 n분의 3이 있을까?
n분의 3이 중학교 2학년 때는 요놈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을 찾아라 라든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루트 3n이 정수가 되기 위한 n을 찾아라 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 파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얘기예요. 세제곱근 2분의 n 또 루트 3분의 n,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아라. 요 유형은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야. 지수뿐만 아니라 로그까지 같이 다 요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기까지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세제곱근 2분의 n, 자, 또 루트 3분의 n, 둘 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으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하는 접근하는 방식은 대부분 뭐 하냐면 대입해. 적당한 값을. 적당한 값을 자꾸 대입하면서 찾는단 말이야. 그래 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야? 나중에 수가 훨씬 더 커지거나 복잡해. 그래서 시작을 n을 뭐라고? 2의 a승, 3의 b승이라는 꼴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시작이 안 되잖아.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세제곱근 2분의 n은 이제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쓰게 되면 세제곱근은 이제 3분의 1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2에 a-1승 나누기 2가 되니까 곱하기 3에 b승 전체의 3분의 1승이 돼버린다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2에 3분의 a-1승 곱하기 3에 3분의 b승, 일단 여기까지 왔어. 됐지? 두 번째, 그럼 루트 3분의 n은 뭐냐? 루트 3분의 n은 마찬가지야. 루트는 나중에 2분의 1승으로 쓸 거고, 2의 a승하고 3의 b승을 집어넣었을 때 2의 a승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3의 b승 나누기 3이잖아. 그러니까 3의 b 빼기 1승이 돼버려요. 이거의 전체 몇 승? 2분의 1승이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쓰시면 2에 2분의 a승 곱하기 3에 2분의 b-1승이 되고, 자, 또 마찬가지예요. 뭐냐? 이제 답을 써야 돼. 자,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된대잖아. 그러려면 지수들도 자연수 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겠지? 그러면 A를 결정할 때 얘가 훨씬 더 보기가 쉽겠다. 짝수구나. 짝수겠지? 그럼 얘가 짝수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최소값이잖아. 맞아? 그래서 A는 4겠구나. B도 결정하자. B는 요걸로 보자고. 3의 배수겠네. 3의 배수. 369라고. 집어넣었을 때 나누기 2가 되니까 없어지는 최소값이니까 B는 그냥 바로 3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지. 해서 N은 2의 4승 3의 3승이라는 제일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제 마지막 얘기가 활용인데요. 빔을 쓰려다가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말 그대로 문장제 문제가 나와요. 문장제 문제. 이게 수능에서는 지금 뭐 한 최근 한 7, 8년 동안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나온다라는 얘기 할 수는 없는데 학교 시험 문제로는 지수로그 같은 데서는 이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는 항상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활용 문제예요. 실생활 활용, 문장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장제 문제들. 그러니까 필수예제 9번 같은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활용 문제는 이제 문장으로 쭉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거기에서 이 미지수, 문자에 대한 항상 문자들이 여러 개 문자들이 나오는데 문자에 대한 정의가 꼭 나오죠. 문자에 대한 정의가 꼭 나와. 그래서 지금 필수예제 9번은 뭐라고 하냐면 T1 후 하루 매출액 PT 이렇게 써있지. T1 후 하루 매출액 PT라고 써있다. PT. 자, 문자에 대한 정의는 항상 밑줄을 치면 되고, 됐지? 그래서 문자들에 대한 이 뭐가 나와? 관계식이 항상 나오지. 관계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건 문자에 대한 정의와 식만 보면 끝나는 거야. 식만 보면. 그리고 그 식이 PT는 뭐라고 써있냐? 56 곱하기 1.034의 t승 곱하기 10의 6승. 그냥 이렇대. 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 문제가 나와. 근데 그 문제가 나오는 게 나와 있는 이 관계식에다가 뭐만 하면 되느냐? 명심해. 그래서 쉬워. 그냥 알고리즘은 다 이거야. 다른 게 나오질 않아. 그냥 무조건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게끔 나와. 대입하면. 그럼 문제 봐봐요. 그래 놓고 신제품이 출시된 지 50일 후 매출액은 50일 후 매출액은 8일 후 매출액의 몇 배냐 물어봤지. 그러면 그냥 50일하고 8일 각각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되잖아. 자, 50일이니까 여기다 그냥 50을 쓰면 P50은 이걸 계산하려고도 하지마. 56 곱하기 1.034의 50승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8일이면 그냥 P8은 56 곱하기 1.034의 8승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 이 얘기라고. 근데 뭐래냐? 얘의 물어보는 게 몇 배냐 물어봤지. 몇 배. 그럼 예를 들어서 5배가 됐대. 예를 들어서 5배면 여기다 얼마를 곱했을 때 5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만약에 3분의 1배라고 하면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보통 비율 물어보게 되면 얘네들을 나누시게 되면 그 비율의 값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계산도 보세요. 없어지고 아주 쉬워지지. 이거를 지수법칙 쓰면 되겠지. 뭐야? 그냥 나눗셈 밑수는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되겠지. 1.034에 그렇지 42승 되겠지. 맞아? 그 데이터는 문제 속에 나와요. 뭐라고 나냐? 1.034에 21승이 2래잖아. 21승이 2래인데 42승은 뭐겠어? 2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P50은 P8의 4배가 된다.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인 거야.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유제 9-2도 보시면, 자, 밑줄 쳐야 되는 건 어디에다가 부패지수 P
자, 부패지수는 P.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일평균 습도는 H. 그리고 일평균 기온은 T. 이렇게 문자들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그냥 밑줄만 치면 되고 걔네들의 관계식은 봐. 14분의 P는 H-65 곱하기 1.05의 라지 T승. 그냥 나와 있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뭐래냐면 일평균 79, 그 다음에 기온이 24인 부패지수가 P1이래지. 자, 다시 P1은 뭐라고? 자, 14분의 습도가 79, H에다 79 빼기 65 곱하기 1.05에 자, 기온은 얼마? 24. 그냥 대입만 한 거야. 됐지? 이게 P1이라고. P2는 뭐래냐? 72, 12가 P2래지. P2는 그대로 14분의 72, 12 이렇게 돼 있네. 그럼 P1은 P2의 또 몇 배니?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그대로 나누기 해버리시면 14, 14 없어지고 얘는 얼마? 얘는 7이고 얘는 14네. 그지? 그러면 2 남을 테고 곱하기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나눗셈으로 1.05의 몇 승? 12승이 될 테고 이거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하게끔 제시가 될 거라고. 얼마라고 나왔어? 1.8로 나왔지? 그럼 얘가 1.8이니까 곱하기 2 하시면 아 3.6이구나.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와주는 거야. 절대 쫄 필요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없어요? 자, 숙제는 개념편 23쪽까지. 개념편 23쪽까지. 아까 내가 너 단톡방에다 저기 초대했거든? 거기다 좀 올려줘 지금. 개념편 23페이지까지 숙제. 개념편 23페이지까지 풀고 채점해 오기. 자, 오늘 수업 끝. 불 붙었잖아.